다음 도시개발법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법은 채권이 4개 있죠. 4개의 채권인데 첫 번째가 매수청구에서 국토개입법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서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어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현금 매수가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수용할 때 나오죠.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시개발채권.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마지막으로 있는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이죠, 그죠? 이렇게 4개의 채권이 있는데, 시험에서 채권은 4개 중에서 1개는 냅니다, 여러분. 33회 시험에서 채권이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한 번 쉬었어요. 한 번 쉬었는데, 거의 이변 없는 한은 그냥 매년 1개 정도. 그러니까 33회 때 좀 과하게 내는 바람에 34회는 출제가 안 됐는데, 아마 올해는 또 어느 채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1개는 낼 겁니다. 근데 채권은 어떤 부분에 특정하게 치우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고루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어디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같이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자, 도시개발 채권은요, 시험 출제가 보면 21, 4 하고 나서 푹 쉬었죠. 28, 9 연속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쉬고 32, 33에 쉬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쉬었습니다. 가능성은 조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35회는.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4개의 채권 중 1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32, 3회 시험에서는 채권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연유로 34회는 출제가 안 됐는데 35회 시험에서는 가능성이 34회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로 보고 있고 당연히 별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 채권을 보실 때는요. 발행권자하고 채권을 발행할 때 승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2개의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각 파트 채권별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문제를 무난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누가 발행하는지, 그 다음에 발행할 때 누가 승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범위는 책에 지금 언급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발행은 누가 한다? 시도가 발행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시도가 발행하면 행안부 장관이 통제합니다. 행안부 장관. 행안부입니다. 시험에서는 기재부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발행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가 발행하죠. 그러니까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발행을 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3년이죠. 그죠? 만기. 5년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한 누가 발행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시도가 발행하죠. 누구 통제로 왔습니까? 행안부. 발행 방법은 상환죄가 들어가진 않죠. 공포에서 상환죄가 들어가면 기명정권인데 이 상환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무기명 내지는 등록 발행합니다. 자, 상환기간 만기죠. 5년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최단 5년, 최장 10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그죠? 원금은 10년입니다. 매입 의무자는 누구인지 매입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잡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에 자금을 조달한 목적으로 발행하고 시도가 발행하죠. 누구 승인 받아요? 행안부 승인입니다. 기재부 아닙니다. 기재부가 아니고 행안부, 국장도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이라고 해서 지정권자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행안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하죠. 우리가 공부에서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은 전부 다 기명이죠. 상환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기명 내지는 등록 발행합니다. 이율은 조례로 정하되 행안부 장관이 승인해 왔습니다. 누가 승인합니까? 행안부죠. 행안부. 그죠? 그 다음에 행안부. 이율도 행안부가 승인해 줍니다. 자, 만기는 몇 년? 최단 5년, 10년, 최장 10년. 그죠? 요 범위 안에서 발행해야 돼요. 범위 안에서.
5년보다 짧게 10년보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10년 아닙니다. 5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했네요. 원금은 공법에서 여러분 소멸시효는 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다 5년이죠. 그죠? 그래서 5년입니다. 10년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법에서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청산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었죠. 돈과 관련된 거는 공법에서는 사법관계는 10년인데 공법관계에서 전부 다 5년입니다. 이자는 단기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서 2년입니다. 자, 매입 의무가 있는데 다음 경우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겠죠.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 공공 부분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거의 광급공사를 수주하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때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지 광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동출자 법인, 이걸 한마디로 하면 누굽니까? 민간 부분이죠.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 민간입니다. 민간이 이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좋죠? 그때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요. 형질 변경 허가. 그러면 이때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이럴 때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만기는 최단 5년, 최장 10년,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입니다. 이자는 2년. 누가 통제한다고요? 행안부.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자, 문제 기출 한번 볼게요. 32회 출제된 문제네요. 국회법에 따르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에는, 그죠? 공작물이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국회법에서는. 틀렸네요. 채권의 이율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한다고요? 행안부. 승인을 받죠. 채권을 발행한 시도는 기재부 승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누구요?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상환이 아니고 오타가 났네요. 상환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은데 최단 5년, 최장 10년이죠. 짧게 정할 수는 없네요. 맞네?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이 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채권의 발행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죠. 틀렸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만기죠, 만기. 최단 5년,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단기 소멸시효 몇 년? 2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주택공사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공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니까 좋죠. 광역분사 수주하니까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죠. 이거 말고 채권 매입하는 경우로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때 지정권자 승인이 아닌데요. 행안부 승인이죠. 채권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매입해야 될 금액이 1억인데 초과해서 2억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중도에 상환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과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도시개발법 문제 테마 정리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도시개발법은 이 정도가 정리되면 6문제가 출제될 건데 6문제는 웬만하면 이 안에 걸릴 것이다 라고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하시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합격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블랭크를 넣어서 다시 빵꾸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반복
하신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정비법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